안녕하십니까. 오늘은 F-35와 록히드 마틴 그리고 해그세스 월가 북한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F-35와 록히드 마틴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군수업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딥스 진영은 반격을 할 겁니다. 해그세스 국방장관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개의 음모가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게라시모프가 북한군 참전을 인정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젤레니가 로마 바티칸에서 만났습니다. 이 바티칸에서 교황의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마크롱이 이제 갑자기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끼어들려고 이렇게 껄쩍거립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너 저리 가 있어 냄새 나니까. 그래가 이제 마크롱은 뒤로 물러나고 젤레니와 트럼프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러우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몇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군사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 결국 서구와 미국이 무장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기회 봐서 또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같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음모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연구소입니다. 이 슬라브족에 특화된 어떤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바이오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포리자 핵발전소죠. 이것은 전쟁 초기에 이미 나온 겁니다. 왜 러시아가 신속하게 이제 체르노빌과 그리고 자포리치아 원자력 발전소 유럽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를 급습해서 점령을 했을까? 이 자포리치아 발전소 안에는 미국과 서구가 이 플루토늄을 갖다 두었다. 무기급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서유럽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땅에 이 미국과 서구가 통제하는 핵무기를 갖다 두는 겁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저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바로 턱 밑에 갖다 두는 거죠. 이것으로 러시아를 이제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필리핀의 루손 섬에 그 일대에 이 타이푼 미사일을 갖다 둔다. 발사대만 갖다 두는데 여기 이제 중거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투입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주장입니다만 이 중국은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핵을 필리핀에 가져다 두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쫙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이것으로 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핵전쟁이 터지게 될 경우 바로 이들도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것으로 적을 컨테인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핵전쟁의 이제 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인류가 공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포리치아 핵발전소 밑에 진짜 미국이 플루토늄을 갖다 두었을까? 물론 이 러시아나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황상 그런 루머가 전쟁 초기부터 올랐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자포리치아 발전소를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다량의 그리고 아주 고가의 플루토늄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협상용으로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교황 장례식에 이 검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젤레니만 이상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놈이죠. 자, 그리고 F-3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F-35와 록히드 마틴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 개발사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인수를 했죠. 주력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실패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 한 십몇 년 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미국 정부는 이것을 덮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다. 왜? 트럼프 진영이 바로 이 F-35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2022년 항모에 있을 때 1월입니다. 아직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전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뒀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녹이 덕지덕지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표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랙이 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F-22 사진,
미국은 더 이상 어떤 군사적인 용도로 F-22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막 가끔 뭐 괌에 왔다, 뭐 이 카타르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F-22를 실전에 투입한 것은 저 풍선 떨어뜨릴 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죠. F-22 표면에 너무나 많은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도려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F-22는 사실상 뭐 퇴역 수순을 밟고 있고 이렇게 가끔씩 뭐 쇼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있어서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럼 F-35는 실전에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F-35는 이륙하고 또 폭탄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매우 장거리에서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그리고 이제 장거리 활공폭탄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F-35가 이 폭격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F-35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멀리 이제 뒤에 있습니다. F-15나 F-16을 이용해서 폭격을 한 거죠. 자,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후티나 이런 애들은 뭐 제대로 된 대공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뭐 근접해서 이렇게 활공 폭탄을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F-35 이런 상태로는 스텔스 기능을 이제 전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녹도 쓸어 있고 일단 녹이 쓸어 있으면은 이제 레이더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쉽게 포착이 되는 거죠. 스텔스기인데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방부나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트럼프 진영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헤그세스나 엘브리지 콜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헤그세스나 엘브리지 콜비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이제 국방장관 차관이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을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은 뭐 지상 전력은 지금 현재 뭐 쪼그라들었습니다. 뭐 이게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강한 공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때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공군과 해군력을 다시 강화하고 전쟁을 했을 때 적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을 갖추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이제 F-35가 엄청난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라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로라 루머는 트럼프 진영 측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일론 마스크나 이런 애들이 또 뒤에서 이렇게 싹 띄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피터 헤그세스가 들어가서 국방부를 개혁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다이렉트로 군산복합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역시 이제 공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로키드 마틴으로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죠. 그런데 F-35가 대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로키드 마틴의 워키즘,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은 바이든이나 뭐 오바마가 해왔던 그런 이제 이 깨어있음, 워키즘이죠. 이것은 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납세자들을 배신하고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국가의 자원을 조용히 고갈시키면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저하해온 스캔들, 바로 F-35입니다. 전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F-35 전투기로 실전을 수행할 수 없다. 독파이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폭격 작전 이것도 수행하기가 힘들다. 왜? 스텔스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스텔스기야.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납세자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 행위다. 엄청난 돈을 빨아갔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무기 프로그램 F-35. 그런데 지연, 결함, 노골적인 무능으로 얼룩져 있다. 미 공군은 제대로 작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없는 전투기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F-35의 이 스텔스 기능도 문제가 있지만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곳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어 왔습니다. 맞다. 레이더가 없다는 뜻이다. 자, 이 인사이드 디펜스 그리고 뭐 여러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잡지입니다. F-35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측면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레이더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F-35기가 이제 발틱 3국 이 근처에서 떴는데, 자, 이 러시아 측으로 이렇게 쓱 갑니다. 물론 뭐 러시아 영공 안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F-35가 뜬 거 뭐 이건 알죠. 그게 이제 그쪽에다가 뭘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F-35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다. F-35 레이더가 먹통이 되자 이 F-35는 빨리 이제 기지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발틱 3국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근처에서도 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러시아 함정이 지나갈 때 먹통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 뭐 록히드 마틴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뭐 능력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결국 전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국방부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는 거죠. 누가 들어와서 이 트럼프 진영에 이제 헤그세스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헤그세스와 엘버지 콜비도 그 타겟일 겁니다만, 이제 헤그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대 세력, 트럼프 측, 그리고 헤그세스,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가 있습니다. 국방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뭐 딥스테이트, 펜타곤, 그리고 군사안복합체, 이 둘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이 엉터리 전투기를 몰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어떻게 이 록히드 마틴을 믿을 수가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 미국 저널에, 국방 관련 저널에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관련돼서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 먹통이라는 거죠. 이 러시아 측 만나면요. 이 전자장비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 2월입니다. 펜타곤에서 새롭게 이제 F-35를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기준에서 한참 밑에 이제 처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 공군의 주력기입니다. 레이더 없는 제트기가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이 트럼프가 새로 이제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에 이 118억 달러 규모 이제 또 다른 수주로 F-35 관련된 겁니다. 이걸 록히드 마틴에 이제 줬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의 부패 행각 이런 것이 이제 뭐 냄새가 나는 거죠. 퇴임 행정부의 핵심 인물인 이 프랭크 캔달이 이제 공군 참모총장 같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록히드 마틴 CEO인 이 짐 타이클렛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부패죠, 부패. 이 국민들의 세금을 여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는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 이 바이든과 오바마의 아젠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뭐 DEI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나태하겠죠. 그리고 이 공화당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런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자, 이제 이 공화당 측을 공격하면서 또 그들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뭐 부패 커넥션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수주를 따오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행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녹이 쓸고 있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방잡지 워존에 따르면 F-35C 레이더 흡수 표면이 바다에 몇 달만 나가 있어도 자 이제 해풍에 의해서 뭐 소금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텔스 기능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이 항모에서는 도료를 바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상 기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나가도 항모에서 뭐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이 스텔스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이바트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 자체가 거대한 이제 민주당 어떤 아성 같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주를 받고 제대로 제품도 생산해서 공급하지 못하면서, 자, 이 워키즘을 떠들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 그리고 미국의 마가 진영을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정파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을 브레이바트가 이제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이 정부 부문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정부 로비를 담당하는 거죠. 이 셸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워키즘 PC주의의 전도사로서 이제 트럼프 진영을 증오하고 메인 공격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이제 눈에 가시죠. 이 록히드 마틴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반대 집단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전력을 약화시켜오고 형편없이 만들어 온 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려 2조 달러, 하나로 치면은 뭐냐, 2,800조, 900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깡통 전투기를 많이 사야 했습니다. 자, 이 녹이 쓴 모습,
이런 상태로는 이제 스텔스 기능은 뭐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망작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말트입니다. 여기도 거의 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뭐 스텔스 최신형 구축함이라고 만들었는데 스텔스 기능은 전혀 없고, 그리고 미사일도 포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피탐되고, 그리고 느리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주말트가 등장했을 때 뭐 한국 유튜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트가 제주도에 떠 있으면은 산둥반도까지 서해의 80%가 작전권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산둥반도에서 이제 중국의 전투기가 뜹니다. 이것을 요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전함이 지나가면 격침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주말트가 다 탐지될 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 발사대 기능도 형편없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수직 발사관에 대한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이 알레바크급 구축한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깡통, 이것도 뭐 이제 퇴역되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두 척을 만들었습니다만 아마 시애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척이 있는데 지금 뭐 무엇을 해야 될지 미국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안 전투함이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국방 전력이 약화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 전투기, 이것은 수호의 30입니다. 수호의 30을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 수호의 35에 들어가는 엔진으로 이렇게 바꿔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것을 개조하는 겁니다. 원래 기체는 막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신형 엔진 그리고 뭐 신형 레이더 이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 최신형 전투기는 이제 수호의 35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수호의 30이 특히 러시아에 요긴한 이유는 이 수호의 30은 폭격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장량이 엄청나죠. 한국의 이제 F-15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호의 35 같은 경우는 폭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공중에 높이 떠서 이 적기를 탐지하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적기를 요격하고 그리고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수호의 57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아왁스 기능을 작은 규모의 이제 조기 경보 통제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넓게 탐지를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지휘 통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호의 35는 바로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적진 깊숙이 가서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죠. 뭐 활공 폭탄이든 킨잘 미사일이든 이런 것으로 공격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F-35는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발 엔진에 그리고 기체 자체에 어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 뚱뚱하고 그리고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F-35 프로그램, 이것은 빨리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미국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분간은 뭐 이제 F-15나 F-16 이런 것을 개량한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은 좋은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F-35는 빨리 중단해야 된다. 이것은 뭐 임페라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록히드 마틴은 이 F-35로 이용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녹슨 양동이를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갖다 주고 록히드 마틴 CEO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이 제트기 비용으로만 이제 뭐 100만 달러를 썼다. 왕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가세했습니다. 야, 지금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전투기, 이것은 조만간에 이제 드론으로 대체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썼는데, 어쨌든 F-35가 망장이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 진영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에 대한 대규모의 수수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의 미사일들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자, 이 효과적인 미사일이 이렇게 많은 수량이 미국 손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실패작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한 복합체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록히드 마틴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 바로 보잉이죠. 보잉 역시 지금 뭐 워키즘이나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오전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만 해도 이제 18,000개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사옵니다. 보잉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중국이 보복 조치로 이제 히토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품목에 한해서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이렉트로 미국이 이제 군수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더라든가 미사일, 폭탄, 전투기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군수업체가 위기에 부딪혔다. 그리고 F-35 이후 이제 F-47 차세대 전투기로 예정되어 있죠. 이거 생산도 여의치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타임즈는 올렸습니다. 뭐 BBC 역시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토류 때문에 미국의 군수업체가 이제 데미지를 입을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 사실 부인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일론 마스크도 이 드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인 전투기와 드론 여기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는 직접 조종하는 어떤 자율적인 독립체입니다. 그런데 드론 이런 것은 여전히 외부의 통신에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에 AI를 탑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드론, 자, 외부에서 통제를 할 때 전자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드론에 전자전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넣는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이야기도 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이 드론과 유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된 어떤 그런 복합적인 체계가 미래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야 되죠. 그래서 유인 전투기는 미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헥세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폭스 TV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좀 떠벌이처럼 야, 저기 폭격해, 공격해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방장관 전을 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문제점, 미군, 펜타곤, 그리고 군산복합체 문제점, 미국 전력의 핵심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지적을 하고 미군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 견해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은 지금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력이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는 한 미래에 진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딥스테이트는 이제 헥세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헥세스가 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를 개혁하겠다. 펜타곤, 뭐 군대, 군산복합체 다 연관이 된 거죠. 그런데 헥세스가 이 칼을 꺼내더니 이쪽에서는 당연히 밀어내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백악관과 리버럴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도마에 오른 사람이 헥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헥세스를 이제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북한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게라시모프 국방장관이 이제 이 화상통화에서 푸틴과의 화상통화에서 북한군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쿠르스크 내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제 러시아군과 함께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웅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전쟁 마무리 단계, 이제 쿠르스크 작전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때 여기에 도움을 준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북한군 증거, 즉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과 싸우는 장면, 이것을 제대로 포착해서 뭐 수천 대 드론이 떠서 쉽게 포착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본 적도 없고 이것을 못 본 사람들,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 병사들 이들도 당연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뭐 거의 제로로 봤습니다. 그런데 게라시모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군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채방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북한군이 11,000명 단위로 들어왔다.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11,000명은 엄청난 병력입니다. 수천 대 드론이 그들을 포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북한 포탄이 들어오고 북한 포탄은 들어왔습니다. 이 검은색인데 종군 기자나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실제 이 검은색 포탄 그리고 이제 그린색 폭탄, 그린색 폭탄은 이제 러시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색 포탄을 쓰고 있는 장면 이런 것은 공개되었기 때문에 북한산 포탄이 들어왔다. 그리고 북한산 포가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군사 고문단, 기술 고문이죠. 일종의 들어와서 포를 쏘거나 혹은 이제 뒤에서 이제 로지스틱스를 담당하거나 이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
뭐 한 1000명 미만, 뭐 몇백 명, 이들이 뭐 용병 자격이든 혹은 뭐 러시아군 안에 편제돼 있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드론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실제 전투를 하고 이런 것을 배웠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믿지 않았는데 일단 일부 병력이 들어와서 싸운 것, 이것은 일단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뭐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게라시모프가 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기자들이 있던 어떤 자리에서 북한군 병력 어느 정도가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 정예 병력을 소진시켰다. 한 7만 6천 정도의 이제 최정예 부대가 이 우크라이나 최정예 군인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비를 상실했죠. 그리고 쿠르스크 점령지는 다시 이제 러시아 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북한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북한군 병력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을까? 일단 포탄이나 포가 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뭐 병참 그리고 무기 다루는 병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 전투병이 들어갔는가? 전투병이 들어갔으면은 전투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체포되고 사살되고 그리고 신문하고 이런 영상들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증거들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조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병력이 들어갔을까? 뭐 드론 병력일까? 실제 소총을 들고 우크라이나군과 싸웠을까? 이건 역시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게라시모프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북한군이 실제 들어갔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이제 외국군이 정규군이 들어온 겁니다. 용병이랑 다른 거죠. 여러분들 영상 보면은 뭐 프랑스 용병이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도 싸우고 있고 또 러시아 측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용병도 이제 러시아 측에 있고 뭐 중국 용병 다 있습니다. 또 중국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우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이 오용병 이들은 자발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으로 들어온 것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 거죠. 물론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침공해서 러시아 땅에서 이제 상호 조약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돕는다. 이것은 뭐 당연하죠. 포탄이나 이런 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러우전에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이 러시아를 도왔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크라이나를 정규군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군과 영국군,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트럼프는 미군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군이 직접 충돌하게 되면은 결국 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우크라이나로 제한했을 경우는 이제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만만한 상대죠. 영국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러시아는 정규군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만 북한이 이제 러시아 땅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퇴치한 겁니다. 이것과 러우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그 명분을 꺼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실제 정규군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러시아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때는 서유럽의 어떤 뭐 미국 같은 패권국은 아니지만 서구의 패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해지게 되고 시대의 흐름이 유라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과연 푸틴과 게라시모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전했던 증거, 이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라시모프의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증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전투에 참가했는가 이런 것도 좀 알려질 겁니다. 암체워로드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북한군이 근접전을 벌였다는 증거, 이것은 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있다면은 군단 간 교전에서 대대 규모일 것이다. 뭐 작은 부대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이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북한군 병력이 대거 투입됐다는 보도는 분명히 거짓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증거 역시 거짓이었다. 러시아 안에 소규모의 북한군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 있었죠. 그런데 크루스크 전투단에 배치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확인될 겁니다. 일단 게라시모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죠.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던 동맹국 이들의 공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정규군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정규군을 보낼 가능성도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푸틴과 게라시모프의 입장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